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종목들이 좀 투매가 좀 나왔죠. 좀 애매한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에서 약간 투매가 나왔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어디에요? 전저점 근처에 있는 것들이 좀 투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투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소형주에 이제 한해서 투매가 나왔고, 소형주가 다 빠진 게 아니라 전저점 근처에 있는 종목들에서 투매가 나왔고 대부분은 괜찮았어요. 나머지들은 뭐 조금씩 빠지기는 했는데 아무튼 좀 신경 거슬리게 차트를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소형주만 투매 나오는 이유, 그죠? 네,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 겸 또 저녁 방송 들으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시황을 좀 잡아드리죠. 오늘 저는 뭐 종목 얘기는 많이 못할 것 같고, 아까 뭐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일부 관련주들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또 불거지는 바람에 히토리오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얘기해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좀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제 뒤에 방송하시는 그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죠. 날씨가 되게 덥죠. 비가 엄청나게 맨날 올 것처럼 겁을 주더니 비가 요즘에 띄엄띄엄, 그죠?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래요, 그죠? 네. 자, 일단 보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을 했는데, 이게 많이 빠진 거냐? 많이 빠진 게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코프로의 도움이 있어서 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은 오늘 하락을 안 하고 플러스 0.1% 이렇게 상승 마감하죠.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쵸? 지금 그쵸?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 변동성이 없죠. 캔들이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되게 그냥 조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 크게 뭐 변동성 없었고요. 현재 유럽 쪽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아무리 봐도 조정 나오는 데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다. 그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개미들이 투매는 할 수 있다. 개미들 투매가 나오면 신경 쓰이는 게 뭐라고요? 여태까지 애써 만들어 놓은 그 개별 종목들의 차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다. 왜냐하면 차트를 망가뜨리면 여러분들도 그 차트 보면서 힘들어 하실 테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죠.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크게 하락한 데 없어요. 볼까요? 네. 조금씩 빠지긴 했죠. 그죠? 중국 쪽은 보지 마시고, 중국은 요즘에 힘들죠. 우리도 뭐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 더 힘들어요. 자,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한 거 보면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는 마이너스 0.2%, 호주는 마이너스 0.3%, 중국은 패스, 그 다음에 대만은 마이너스 0.4%, 태국도 0.4%, 인도는 보합,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조금 상승, 그죠? 그러니까 뭐 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 코스닥은 0.1% 상승. 그런데 웃긴 건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아니 지수가 뭐 얼마나 빠졌다고요? 근데 상승한 거 200개, 하락한 건 600개. 차이 많이 나죠. 이 코스피고요. 코스닥 쪽을 보면은 하락한 게 400개, 상승한 게 상승한 게 400개, 하락한 게 1100개. 3배 조금 안 되네요, 그죠? 네. 그 아무튼 엄청나게 하락한 게 많아요. 하락을 그럼 많이 했냐? 아니요. 급락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0.1%라도 조금씩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0.5% 빠졌고 코스피 대형주는 0.6% 빠졌죠. 그냥 코스피 쪽은 이제 대형주들이 하락을 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거거든요. 이쪽에 코스피 중형주를 보면 여긴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형주에서 투매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 좋았어요, 그죠? 코스피 중형주. 코스피 쪽에 코스피 소형주를 보시면 여기도 뭐 크게 뭐 나쁜 거 있나요? 마이너스 0.2%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차트 추세를 좀 거보시면 그냥 이래요. 저쪽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1월달부터 거보면 저점끼리 이은 것도 이렇거든요. 여기가 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딱 여기에서 지금 살짝 올라가요. 거래량도 좀 괜찮고요. 네. 그리고 21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지적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네. 양호해요.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저점 높이면서 전고점을 살살살 붙이고 있는 예쁜 수렴형 차트거든요. 네. 이 차트는 조정이 끝나갈 때 나오는 차트예요. 조정이 시작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정이 끝나갈 때 나오는 거예요. 코스피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나 코스닥 소형주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 아무튼 코스피 쪽 중소형주는 괜찮았죠. 코스닥 쪽의 대형주는 0.9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코스닥은 대형주가 시세를 이끌어서 지수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코스닥 중형주는 마이너스 0.3% 조금 빠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21선 위에 있죠. 21선 위에 있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그냥 괜찮아요. 이게 조정인가요? 조정은 언제 조정이라고 하냐면 이 지지선, 즉 이 추세선을 깬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좀 당분간 고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그죠? 2년 전에 여기 991, 지금은 744.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 많이 남았구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소형주. 예, 어서오세요. 네. 0.7% 빠졌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 쪽이 소형주가 제일 약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요, 추세가 살아있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조정을 받는 차트입니까? 조정은 이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삼각수렴형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면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조정은 4월달에 시작이 된 거죠. 왜? 4월달부터 횡보 조정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헛소리 하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전세계 증시 전세계 구경 한번 가보죠. 오전 오후에 회원들 다 방송했던 건데 또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오전 오후에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밤에 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 저는 얘기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게 조정받고 있는 차트입니까? 아니잖아요. S&P 500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다우지수 멀쩡해요.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이게 조정받는 차트입니까? 이미 조정을 받고 있죠. 무슨 조정? 박스권 횡보 조정. 근데 이거마저도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랑 똑같죠. 아까 1월부터 1월, 3월 여기 저점끼리 이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증시랑 같이 가고 있어요. 다만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거는 맞는데 어쨌든 흐름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부자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인데, 그죠? 멀쩡하다니까요 지금. 근데 무슨 조정이냐 이거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은 이 추세선을 깼는데 확 깬 다음에 반등 나왔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떨어질 때 그때 조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본 증시 뭐 문제 있습니까? 호주 멀쩡해요. 인도 너무 잘 가서 탈이에요. 브라질 별 문제 없어요. 인도네시아
바닥에서 딱 고정. 대만 지수 잘 떠 있고요. 네덜란드도 보여드려요. 멀쩡해요. 오스트리아 멀쩡하다니까요. 벨기에 하면 또 와플이 생각이 나죠, 그죠? 여긴 별로다, 그죠? 네. 캐나다 괜찮아요. 덴마크, 네. 칠레나 이런 데는 보지 마세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아르헨티나 지수는 너무 잘 가는데 미국 주식 말고 아르헨티나 거 살 걸 그랬나 봐요. 돌머리입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여기 은행에서 돈 맡기면 이자 95%인가? 90%인가 95% 줘요. 거기 돈은 돈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는 슈퍼, 하이퍼, 울트라 그런 인플레가 와가지고 여기는 경제 망한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보시면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 보여드려요? 여기도 계속 가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아니지. 그죠? 아무튼 멀쩡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조종받는 나라가 없다니까. 근데 아까 우리나라 것도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조정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개별주에서 소형주 쪽, 그죠? 이쪽에서 왜 개미들이 투매를 하느냐? 자, 또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조정이 올 것 같으면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환율이나 원자재가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파생시장이 움직이고. 왠 줄 아세요? 주식시장은 전체 그 투자 채권이라든가 뭐 외환시장, 파생시장,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있죠. 여기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간장종지예요. 간장종지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 비 오면 부침개도 많이 부쳐 드시잖아요. 간장에 찍어 먹을 때 거기는 무슨 큰 거기다 간장 담아줍니까? 조그만 거기다가 간장을 좀 담아서 찍어 드시죠. 간장 종지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그 중에 코스닥은 간장 종지도 안 돼요, 사실. 전 세계 증시 걸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만 빠지냐 이거예요. 여기만. 원달러 환율 문제 없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문제 없고요. 유로화도 그냥 유로화거든요. 유로화도 별 문제가 없어요. 중국은 좀 달라요. 아까 그랬죠. 중국 요즘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거는 보지 말라고. 중국 위안화라든가 중국 증시 보시면 헷갈려요. 여기 보지 말라니까요. 다른 나라들 보면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여기 원유 멀쩡해요. 뭐 슈퍼 엘니뇨 때문에 농산물 가격 급등한다고 그러죠. 뻥이에요. 다 떨어져요 지금. 근데 별로 그냥 그 문제가 없어요. 스위스 프랑 요것도 이제 안전자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멀쩡해요. 3월달에 뭐 저기 스위스에 있는 은행도 망해가지고 뭐 전 세계 멸망할 거라면서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정말 그랬으면 스위스 프랑 이 화폐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겠죠. 스위스 은행이 정말 망할 것 같았으면 망하긴 뭘 망합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시, 환율, 채권금리 다 그냥 채권 가격도 그렇고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나 횡보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조정이 시작되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데도 빠지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대형주 있죠. 이거 진짜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 중에 크게 조정받고 있는 게 있나? 몇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내가 여기서 못 보여드리겠으니까 이거 보여드리죠.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거죠. 오늘 외국인을 샀어요. 거래소에서도 샀고요. 코스닥에서도 샀어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는 모습이 좀 낯설거든요. 근데 아무튼 둘이 같이 샀어요. 조만간 이제 방향이 바뀌겠지만 누가 팔았냐? 요 아저씨들이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게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으로 구분한 차트. 근데 여러분들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신경 거슬리는 차트가 깨진 것들이 좀 꽤 나왔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뭘 보여드릴까요? 한신기계 이런 거? 원전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회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죽어나가요.
이게 작년 9월, 10월 그 힘들었을 때, 올해 초에도 힘들었을 때 그때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니까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신용이 좀 많긴 많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근데 이게 거래도 없이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죠.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떨어지는 거죠. 전저점이 정확히 여기죠. 깨는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지난주부터 살짝 하락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슬 떨어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뭐 항신기계가 올라올 걸 기대하면서 버티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감이 크시겠냐고. 여기는 7,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30%. 근데 여기가 매수가가 아니라 저 위에가 매수가인 분들이 많겠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오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천일염 그 사태를 보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일 운봉 하나 살짝 하나 더 나오면 반토막이에요. 이거 여기 몰리신 분들,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건 실수하신 거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실수하셨잖아요. 뉴스 보고서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한신기계 들고 있으면서 버티신 분들, 이분들은 솔직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 시각에서는. 왜냐면 참고 버텼는데 이게 뭐냐 이거. 자, 그죠?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것만 보여드렸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별로 보면은 코스피 쪽만 봅시다. 여기가 올해 1월 1일, 그죠?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1월 달에 많이 샀다가 2, 3월 달에는 좀 횡보했죠. 그리고 4월 달부터 또 쭉 사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2월 달에 조금 팔았다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만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아닌가 더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외국에는 마음이 바뀐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에 저랬다가 저녁엔 또 왔다 갔다가 그러다가 뭐 온다고요? 정신병 걸리거나 치매 와요. 치매 온다니까. 아, 주식하니까 맨날 계산을 해서 고스톱 치는 할머니들처럼 치매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빨리 와요. 생각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매 더 빨리 온다니까. 외국인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샀다가 쉬었다가 사다가 쉬는 거예요. 그냥 기관은 그냥 팔았다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만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에코프로 제가 틀린 부분이 뭐라고요? 제가 에코프로에서 이제 못 맞힌 실수한 부분이 뭐예요? 개미들이 그렇게 마음이 쉽게 바뀔 줄 몰랐죠. 그게 제가 실수한 거죠. 4월 달에는 뭐 이거 끝까지 간다 그랬다가 5월 달에 또 손절했다가 맘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계속 달마다 마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안 그러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크게 파는 게 아니에요. 환율도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개미들만, 특히 소형주 쪽에서 개미들만 되게 힘든 거. 왜? 마음이 힘든 거지. 왜 힘들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역전세난. 21년도에 이제 집 전세 대출, 전세 그 자금 받았던 집주인들이 전세 자금이 많이 낮아져서 그 돈 해주려다가 이제 깡통 전세에 속출할 것 같다. 근데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내놨죠. 추가 대출해줘서 일단 넘기는 걸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힘들어서 대출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만기가 다 되니까 그거 이제 폭탄 터질 때가 다 됐다. 근데 또 추가 대출 해줄걸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출 또 해주는 쪽으로. 자꾸 빚만 늘어나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원금 탕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넘기겠죠. 항상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건설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고요? 정부에서
회사채라도 사줘서 살려놓겠죠. 그것도 뭐예요?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응? 빚을 자꾸 내서 안 망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저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깎아줄 게 있으면 깎아주겠죠. 요즘에 하도 결혼 안 하니까 어제 보니까 결혼하면 증여세, 결혼할 때 그 증여세가 저기 한도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세금 감면이 가능하면 그걸 해주고, 아니면은 뭐 해준다고요? 대출을 더 내서 살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하반기 때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몰락할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우리나라 4월달에 중요한 선거 있죠. 무슨 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수에서 이기려고 이제 발버둥을 칠 거고, 민주당에서는 다시 앉으려고 거기도 노력을 많이 하겠죠. 중요한 선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은요. 미국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어요. 근데 상업부동산이 망하게 하겠어요? 권력자는요, 마음만 먹으면은 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그거 망하게 하면 표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좀 안 쓰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여름에는 조정이 올 것이다. 여름에는 이제 조정이 이제 반드시 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무방해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답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회원들 용도로만 얘기를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여름에 폭락 나온다면서요. 항상이나 단서를 꼭 달더라고요. 개미들 막 속이는데 잘 보세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조정이 왜 오죠? 조정이 왜 와요? 많이 갔으니까, 버블이 많이 꼈으니까,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코스닥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에코프로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건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갔냐 이거예요. 전신 마치냐 아니면 국소 마치냐, 그건데 다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지수만 올라갔잖아요. 2차전지 그거 많이 와가지고. 그치? 자 보세요. 그러니까 1, 2, 3, 4, 5월 달에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렸으면, 그래서 개별주 테마 장세라는 건 뭐죠?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 테마가 많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갔을 때 그때 조정이 와요. 고점을 보통 언제 찍냐면 4월, 5월 달에 찍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락을 시작해요. 4월이나 5월에 고점을 찍었으면 그때부터 급락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떨어져요? 처음에는 가파르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 4배 이상 급등한 주식 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처음에 차트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다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요? 처음에 한 30-40% 급락을 시켜요. 고점 대비. 그리고 조금 돌리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닥은 보통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살짝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통 쌍바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점은 4월, 5월에 찍고요. 그리고 5월부터 하락을 해요. 정말 힘든 시기는 7, 8월 달에 아니에요. 그 여름에 조정한다고 7, 8월 달에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죄송한데 돌팔이들이에요. 왜 제가 돌팔이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7, 8월 달에 저점 찍어요. 통상 그렇다니까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스페인이나 어디 뭐 포르투갈 이쪽으로 다 해외여행 가려고 돈 모아놨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을. 여름휴가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 다 손절 때리고 어디 간다? 휴가 가는 거예요. 좋다고 그냥. 7, 8월 달에 주식시장 안 간다. 안 가긴 안 가죠. 통상적으로. 바닥을 찍으니까. 거래도 재미도 없겠죠. 무섭고. 도망친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쳐놓고 나서는 자기들은 현명한 투자자다.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포장해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린 대국이라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런 썩을 놈들 이렇게 욕하시겠죠, 그죠? 똑같아요. 자, 오늘 좀 세게 얘기를 좀 세게 하죠. 네.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가니까. 도망쳐놓고 나서는 자기들은 리스크 관리했다고 그래요. 진짜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도망쳐놓고 아니다라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제 얘기 듣고 기분 나쁘시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본인 생각이 그러시니까 제 얘기를 듣고 반발이 생기시겠죠.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급락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5월에서 6월 사이 급락 들어와요. 7, 8월 달은 바닥을 찍고. 근데 이것도 봄에 많이 올라왔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이거 다 에코프로가 올린 거잖아요. 에코프로와 친구들, 2차전지 친구들이 올려놓은 거지. 우리 재미 못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재미 본 거 있습니까? 못 봤잖아요. 에코프로가 4월달에 고점을 찍고 5월달에 하락을 했거든요. 재미 좀 보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미국의 뭐 디폴트 뭐 우려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테마주 안 갔잖아요. 5월달, 6월달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조정을 받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라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항상 매년 여름에 폭락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폭락이 나왔죠. 왜냐면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하니까. 근데 작년 봄에 올라간 거 많아요. 지수는 별로 못 올라갔지만 이 당시에 뭐예요? 선거 때문에 3월달에 부동산 관련주, SOC 관련주 엄청나게 많이 갔었고요. 아니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많았다니까요. 이화공영 안 가긴 뭐란 거예요. 많이 갔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일사료, 카나리아 바이오, 날라다니고 그때 신송홀딩스, 인플레이션 수혜주, GSA 안 갔다고요? 많이 갔어요 그때. 이 테마주들 합치면 수백 개 됩니다. 이것만 갔습니까? 여러 개 있었죠, 그죠? 작년 초에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폭락 나온 거예요. 작년에 5월, 6월 달에 폭락 나왔어요, 실제로. 그때 제일 그때 힘들고 반등 나왔다가 금리 인상 또 계속하는 바람에 9월 달, 10월 달에 나가 떨어졌던 거죠, 한번. 근데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보세요. 2021년도 7, 8월 달에 폭락 안 나왔어요. 보시라니까. 이게 무슨 폭락이에요? 아니지. 거짓말쟁이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7, 8월 달이 여기에요.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때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여기서 싹 다 털렸어요. 왜? 조정 온다고. 반등이 세게 나와서 떨어진다고 여기서 다 도망갔어요. 비웃듯이 더 올라갔어요. 그때. 실제로 수익률이 작년 이때 8월 달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저희 방에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개미들이 나갔으니까. 자, 근데 19년도 여름에는 폭락했어요. 그때 정부가 일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죽창가를 부르고 있었고, 대통령이랑 뭐 그때 무슨 중구청장인가 서울 그 사람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이기지도 못했지만 그때 지소미아 막 논쟁 막 지소미아 얘기 나오고 그때 불안해가지고 그때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때 봄에 주식 갔다 안 갔다? 갔어요. 여기는 안 갔거든. 여기는요 1, 2, 3월 달까지 일반 주식은 안 갔어요. 3, 4, 5월 달에 대선주가 좀 가서 그렇지 여기 크게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조정이 안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018년도엔 여름에 폭락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바이오주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특히 바이오주, 수소차 이런 거 정권 바뀌거나 초기였으니까 연말 연초에는 막 비트코인 관련주 막 날라다녔어요. 정신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거 있죠? 우리기술 투자 말도 마세요. 우리기술 투자 그냥 동전이었는데 500원짜리가 3, 4개월 뒤에 거의 만원 가까이 갔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사장님이 여기서 팔더라고요. 사장님이. 그 당시에 너무 잘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닥이
이제 대북주도 많이 갔었고 그때.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터져서 아주 시원하게 빼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2017년에 정권 바뀌었을 때 그때 여름에 폭락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드 보복, 그 다음에 봄에 못 갔잖아요. 탄핵이랑 이거 막 사드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2016년에 여름에 조정 안 나왔어요. 왜? 관계 없어서. 2015년에 여름에 조정 크게 나왔어요. 이게 7월달 이때는 7월달에 폭락했어요. 7월 20일 넘어서. 왜냐면 1월부터 7월까지 숨도 안 쉬고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조정이 왔어요. 여름 늦게 하도 많이 가서. 이해되시죠? 그죠? 2014년도에 여름에 조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봄에 많이 갔거든요. 지수는 별로 안 갔는데 그때 테마주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보면 여름에 조정이 있었죠? 여기 여름에 조정이 있었고 근데 여기는 없었고요. 여기도 없었고 여기 있었네요. 여기는 있었어요. 여기는 없었고 없었어요. 작년에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예요? 5개. X는 4개. 근데 무슨 맨날 여름에 조정한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매일 하루도 눈 안 떼고 주식을 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지식이 없어서 학력이 부족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10년 이게 10년이죠 대충 그죠? 10년 동안 앉아갖고 주식시장을 쳐다본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전문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전문가는 여름에 휴가 안 가요. 어딜 가요 가기는. 주말에 잠깐 뭐 바람 쐬고 올 수는 있지만 평일날 가기는 어딜 가요. 리딩 해야지. 그리고 매일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제 항상 여름에 조정 온다고 왜 개미들한테 겁을 주냐 이거예요. 그 겁 준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억수로 이제 여러분들 위해주는 척하면서 여름에 조정을 이렇게 뻔하니까 조심하라고. 그 사람들을 조심하시라. 그 사람들을.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오늘 대번 막 지수 조금 틈에 나오니까 저녁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죽어들었거든요. 어제는 좀 늘더니. 네. 근데 왜 그러겠어? 섭섭한 거라 또. 빨리빨리 수익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안 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소형주에서 어디에서 투매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게 뭐죠? 어제? 원래 오늘은 이제 이런 거 덕산하이메탈 이런 박스권 이런 거 돌파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투매가 조금 나왔길래 그거 접었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보면 한스 바이오메드 이런 거 이제 신고가라는 주식들 신고가라기보다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JLK 예, 하락하는 거 있는데 없어요. 칩셋 미디어 살아있고요. 아진산업 멀쩡해요. 흔들림이 없죠. 덕양산업 좋아요. 이건 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해요. 진시스템 잘 가요. 문제 없어요, 그죠? 펜트론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괜찮잖아요. 동원금속 그냥 변함없죠. 루닛 신났어. 호재나가고 또 왔어요. 대상솔루션 괜찮아요. 제너쌤이라고 요거는 오늘 문봉을 좀 세게 맞았어요. 그래도 21선은 낫겠거든요. KSP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쉬었네요, 그죠? KNJ 어제 바로 했는지 오늘 좀 쉬었어요. 바뀐 거 있어요? 없잖아요. 푸드네이처는 오늘 정지라서 패스. 소룩스 이것도 어제 좀 피곤했는지 그죠? 어제 좀 과했는지 오늘 좀 쉬고 있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오는 덕산하이메탈 멀쩡해요. JT 멀쩡해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미지스는 요거 좀 세게 맞았습니다. 요런 거는 분석을 나중에 또 해봐야 되겠죠. 요건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중에 요건 오늘 세게 맞았어요. 근데 리메드 이런 거 보세요. 멀쩡해요. 투미 안 나왔죠. 유니캐스트 투미 안 나왔어요. 하이로코리아 안 나왔어요. 메카로 안 나왔거든. 한국콜마 안 나왔잖아요. 예, 멀쩡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놨냐? 한신기계로. 전저점 근처에 있는 주식을 여기에서 투배가 나와요. 요런 자리에서. 이해가세요? 금강철강 요런 거 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쪽에 붙어있는 요런 종목에서 하락이 나와요. 경농, 농업 관련주죠. 최근에 슥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 바닥에서 조용히 있던 종목들이 여기서 투명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개미들이 지긋지긋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던지는 거예요. 오늘 3% 5% 이상 투매나온 거 잘 보시면 이런 거 많습니다. 아, 안 가나 보다. 미국도 조정 온다 그러고 어제 보니까 뭐 새마을금고도 막 망할까봐 통폐합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뭐 은행들 망하고 파산해서 끝나겠구나. 내가 진공승부 말을 듣지 말고 일찌감치 손절했으면 내가 속이 편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아까 코스닥 지수가 여름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안 받았는지 그걸 내가 왜 여기서 얘기 안 했는 줄 아세요? 털릴 사람 털리라고. 상세히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털릴 사람은 털려야지 가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못 가요. 응?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성당 가서 이렇게 안 빠지고 가면 다 천국 갑니까? 절에 가가지고 108배 아침마다 108배 하면 극락세계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신의 가르친 대로 사시는 분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 못 데리고 가요.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다 우리 다 수익 내고 안 되더라고요.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좀 던진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여기 뭐예요? 인상가 이제 요거 이제 IAEA에서 IAEA죠. 거기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괜찮다 그러니까 급락. 그러니까 요거랑 관련된 다른 종목들 다 개미들이 덩달아 투매. CJC푸드 이런 거. 보라티알 급락. 이거는 끝난 차트도 아니지만 올라간다고도 말을 장담 못해요. 지금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은 뭐 그렇다 치고 왜 바닥에 있는 걸 들이붓냐 이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어. 우진이라고 스르르르 떨어지죠. 왜? 안 갈 것 같은데 여름에 조정 온다고 하지. 나스닥은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 실제로 나스닥 지수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시 보세요. 조만간 조정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조정 한번 올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크게 보면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고 바로 갈 수도 있겠고 좀 눌렀다 갈 수도 있겠구나. 기다리면 좋은 일 있겠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포기했다 이거예요. 다 못 데리고 간다. 털릴 사람은 털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데려가자. 지금은 전 그렇습니다. 무방은 할 때 항상 열심히 잘 들으세요.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 세계 어디 한 군데 조정받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소형주에서 특히 바닥에 있는 그죠? 그 종목들을 개미들이 던진다. 왜? 전저점 깨면서 또 조정 올까 봐. 지긋지긋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한신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다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 아니 참았는데 떨어지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말고 캐리소프트 이런 거
아니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올 줄 알고 참고 있었더니 이게 뭔가요? 그러면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별 문제는 없어요. 거리도 없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던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지금 당장은 기분이 되게 나쁘시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손절 때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손절은 아직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반등 나오면 팔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못 간 거거든.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 다음에 급등 나와요. KL소프트가 잘 보시면 죽어 나갈 때 그때 개미들이 던지고 나서 급등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차트가 막 빠지지 않습니까? 죽어 나가니까 갑자기 반등 나오고 막 녹아내리죠. 이거는 4월달하고 5월달에 크게 악재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저기 뭐야, 미국 망한다 뭐 그런 뉴스만 있었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개미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나가니까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고 계세요. 차트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해야 됩니다. 견디고 싶고 이겨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으시면 차트 보지 마세요. 수익 내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차트 보시면 지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보지 마세요. 우리 단톡방에 추천한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있어. 안 내려와요. 아까 얘기했던 건 그런 거죠. 돈이 좀 들어와 있는 것들은 수급이 살아있어서 가요.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안 떨어지고 왜 붕 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한스바이오메드, JLK 이런 것들 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멋있게 잘 떠 있을까요? 왜일까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들고서 지금 마음고생하는 종목들 뭐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KLN 이런 거 보세요. 걔네들 나가잖아요, 지금. 왜 나가,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신기기 이런 거 보면 답답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한신기계 지금 비중 30% 50% 실어놔서 지금 너무 힘든데 더 사도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지 마세요. 아니, 당신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사면 안 되냐고. 선생님 지금 비중 30% 50% 실어놓고서 되게 힘드시죠?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여기다가 이걸 그만큼 더 사신다고요? 안 힘드시겠어요? 그럼 말을 못해요. 이거 수익 나기 전에 선생님 저기 암 걸려요.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마디 더 해요. 그분이 자꾸 우기면 한마디 더 해요. 살 돈은 있으세요? 없대요. 다른 거 정리해서라도 사고 싶대요. 그거 정리하면 손해 아니냐고. 손해래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주식은요 사실은 비밀인데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돈을 못 벌어요.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돈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던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움직여서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수익 났는데 더 갈까봐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왔던가. 그쵸? 둘 중 하나라니까. 수익 났는데 반납했다든가 아니면 좀만 참았으면 됐는데 거기서 움직여가지고 돈 못 벌었겠죠. 손해를 봤든 아니면 급등 전에 팔았든 그런 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소형주 투매는 우리나라에서만 전초점 근처에 있는 쪽에서만 많이 나왔지 전 세계에서 조정 나온 데가 없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언젠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아무 데도 떨어지는 데가 없는데 왜 개미들만 겁을 내서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지친 개미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분들이랑 똑같이 하세요. 힘들어서 손절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시면 손해도 많이 나고 수익은 안 나시겠지만 마음은 편안하실 거예요. 지금은 편안한데 나중에 이제 그 고통이 몰려오고 있죠. 왜냐면 돈 벌려고 들어왔다 가난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편안하게 주식을 해서 버텨서 이겨내고 싶다. 차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요즘에 장마철에 비 많이 오죠. 그 뉴스 틀면은 인명피해 나올 때 다 뭐예요? 다 돌아다니다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에 휩쓸려서 뭐 실종돼갖고 돌아가시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나가요. 동의하시죠, 그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투매 나오죠?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일기예보가 틀려가지고 투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잘못된다. 아셨죠? 아무튼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차전지 일부 종목들 움직이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고,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움직였거든요. 보세요. 테마주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요거예요. 대원화성, 이게 어제도 오늘도 이틀 움직였는데 지금 저기 뭐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이제 티격태격 거리죠. 반도체하고 요것 때문에. 미중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근 제한, 반도체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솔트웨어, 우리 옛날에 이거 했던 건데 요거 오늘 뽑았어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왔었고요. 데이터 솔루션 요것도 오늘 급등했어요. AWS라고 해서 아마존 같은 쪽 관련된 거. 요거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요거 관련주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보시고, 이거하고 뭐 EV 첨단 소재, RF 머티리얼즈, 리튬 포어스, 강원 에너지, 티플렉스, 동국 RNS, 삼화전자, 유니온, 대원화성 이런 게 급등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도 반발을 좀 하겠죠, 그죠? 그래서 히토류, 여기 뭐 칼륨이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이런 거를 이제 수출 통제 단행, 미국이 하니까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맞불로 놓는 건데, 최근에 가서 뭐 만나더니 뭐 하는 건 계속 합니다. 아무튼 싸우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요쪽 히토류 관련주들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뭐 들어와서 뭐 단타라도 뭐 하루 이틀 치고 싶다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길게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유니온이나 이런 게 많이 갔잖아요. 앞에서 조정이 안 끝났어요. 앞에서 많이 갔죠. 5.5월 초, 지금 7월 초인데 2달밖에 안 됐고,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가격 조정은 끝났거든요. 다 내려왔으니까. 근데 가격 조정 끝났다고 해서 호재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케이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유니온 말고 삼화전자, 대원화성 차트가 다 똑같아요. 동국 RNS도 마찬가지고. 그때 같이 갔으니까. 여기 매물대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타 치는 거는 괜찮으시는데 단타도 하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차 전지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좀 그쪽에서 단타 치는 것도 저는 반대. 뭐 하시면 되느냐, 밑에서 박스권에서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을 좀 내서 또 강의를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혼자 하기 요즘 힘드시죠, 그죠? 힘드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이럴 때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나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심리는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자,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미중 갈등, 수혜주, 광물하고 클라우드 있죠. 이거 2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